살기 좋은 건강한 제주를 꿈꾸며 도민 여러분이 목말라 있던 이슈만 쏙쏙 뽑아 홍디모형 돌아보는 시간 우영파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우리 우영파 일꾼들이죠. 도민 남매, 나아가서는 국민 남매로 불릴지도 모를 두 분입니다. 소개 괜찮았죠? 네. 고재일 씨, 고은영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귀환, 박주희 씨가 컴백하셨습니다. 네. 아니, 한 주 쉬시더니 네. 훨씬 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예. 그 학교 안 간 학생들 보면 이 조금 처음엔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도 막 궁금해지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 네. 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야. 한 주 보냈고요. 지난주 쉰 만큼 오늘 2배로 요긴한 정보, 쏠쏠한 재미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나저나 이렇게 더울 때 일하는 자체도 좀 많은 힘이 들지만 일하러 출퇴근하는 그 순간 역시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방송국에 모여서 같이 오곤 하는데 방송국까지는 집에서 어떻게 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오세요? 교통수단. 저는 제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가 외출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5살에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동안 아무래도 편리하고 또 이제 신속하게 일을 봐야 되니까 예. 제 차로 그렇게 해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네. 우리 고질 씨는 또 서귀포에 사시잖아요.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는 버스를 사랑합니다. 네. 예, 사랑하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선거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또 이제 저희 방송 시간에 또 이제 맞추고 예. 또 특정 시간에 약속이 있다 보면은 자 또 어쩔 수 없이 은영 씨는 저는 뭐 선택지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에서 지선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그 마을 버스를 타고 나와서 큰 길에서 또 이제 시내까지 와야 돼요. 오늘처럼 좀 비가 온다거나 날이 굳으면 사실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때가 좀 있죠.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곳에 살아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해서 오는데 3명은 자차 그리고 네. 한 분이 대중교통 버스를 네, 타고 네. 오십니다만 버스를 타는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은영 씨처럼 갈아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불편한 게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바로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질은 탁 맥히는 뒤 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어디 나상 등겨불전 해도 힘들었주양. 경어여근에 버스도 늘리고 버스광 택시만 굿작 땡기는 질도 맹글고 차비도 노려주멍 확 크게 바꾼 지도 분해가 됐수다. 좋텐 허는 사람도 쉽고 안직은 잘 모르게 허는 사람도 신디양. 제주버스 혼해 동안 탕 댕겨보난 어떤 업대가 대난의 저수가 자,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8월 26일에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활에서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보이는 거는 싸졌다는 거. 저렴해졌다. 확실히 보이는 건 네. 싸졌다는 네.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급행도 원래는 이제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최장 4,000원까지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3,000원으로 내리는 네. 이런 놀라운 유연성을 우리 제주도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개편 이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요금이 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3,200원. 네, 예. 전 도를 똑같이 시내 버스화 시켜가지고요. 1,200원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갈 수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물론 급행은 네네네. 네. 급행은 기본 요금이 2,000원인데 시내 버스를 이용해서 중간에 환승을 하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1,200원이면 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 아주 개인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와이파이. 네, 정말 많이 호응이 이용을 하고 좋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니까 더 빨리 내가 어디서 환승할 수 있을지 바로 그냥 버스 안에서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환승을 하고 이런 이용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누리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아, 네. 무료. 무료니까 네. 한두 정거장 정도만 그쵸. 네. 가는 네. 게
이제 그냥 무료로 한두 정거장 정도면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게 걷지 않고 그냥 손쉽게 이제 다니시고 하는 그런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늘었죠. 네. 제 주변에서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지인들은 우리 동네 이거 어서 나신 뒤 정류장 생기나 네. 막 좋아한 게 이런 분들도 정류장 신설. 네. 계시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에 제주도 꽁꽁 얼게 했던 폭설 내렸을 때 그때 제대로 막 문매를 맞던 이 대중교통 그때 진가를 좀 발휘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도 지난해 8월에 이제 개편이 되고 9월부터 12월까지 그 이용률을 보면 크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5월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를 비교해 보면 약 11% 정도는 조금 상승은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정말 주변에서 안 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편하더라 하고 타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야 나 이거 이제 진짜 타야겠다.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네.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한 게 작년 8월 26일이지 않습니까? 네. 왜 8월 26일이었을까? 뭐 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기 행정에서 필요했던 뭔가 거죠. 좀 임팩트 있는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대중교통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은 제주도의 차량 대수가 너무 많기 맞다. 때문에 자동차 보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만 대가 넘었어요. 제주도가. 너무 가파라요. 네, 73%고요. 전국 평균은 65%고 우리 제주도는 73%인데 제가 가만히 그 수치를 보니까 매달 4,000대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 저는 이제 거리에서 어떤 막힘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자동차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매달 4,000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구는 1,000명 약간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쵸. 4배가 넘으니까요. 네.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도로의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도로 면적이 많아지면 또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럼요.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다 보면은 또 이제 도로가 확장되면서 시가지가 점점 외부로 뻗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구도심이 죽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다.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도의회 사용 설명서 때 모든 도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을 또 맞아요. 살펴봤잖아요. 그때 모든 공약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주차장. 늘리겠다. 이런 자가용이 편리하게끔 도시를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해서 좀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가지고 나오면 불편하다라는 걸 실감하게 그쵸. 딱 네. 해버리면 다 두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자가용 보유율이 낮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가용이 있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시원시원하고 그게 편하니까 타는 건데 이 양날개를 잡는 것에 무엇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대중교통을 먼저 맞아요. 좀 사실은 가장 버스를 이용하면서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왜 안 와 이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쵸. 됐는데 처음부터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닌가. 배차 간격 아니면 도착 시간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얼마 전에 제 친척 어르신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던 적이 있어요. 아유 무사형 다치셨수가?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버스 갑자기 세왕 넘어진 게.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정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님이 그걸 맞추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급출발, 급정거. 상대적으로 시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배차 간격에 너무나 쫓기는 거예요. 네, 배차 시내는 간격, 막히지 어르신들은 한두 정거장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정류장에서 체류해야 하는 시간은 늘어나지 다 일일이 어디 갑니다. 이게 승차 그 안내원이 이제 사라진 시대니까 어디 갑니다. 다 답변을 드려야 되지. 한 800여 명을 갑자기 이렇게 그 기사님들 뽑으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꽤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안 그래도 기눈이 왁왁한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어디래 감서 막 물어보면 기사님들 맞아. 사투리 모르니까 지리도 모르는데 사투리도 모르고 불친절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불친절한 게 그러니까 모르니까 대답을 잘 못 해줬는데 그런 불만들이 섞여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네, 목표를 잘못 잡은 거죠.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이걸로 잡았으면 맞아요. 아마 그 신속하게에 대한 부분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참 버스 시간에 대한 불만은 제가 정말 아이고, 많습니다. 제가 예,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제주도청에서 잘 들으시고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벽 4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출발을 해서 거의 11시면 버스가 막차가 11시입니다. 제가 신데렐라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제가 놀고 있다니까요, 제가. 예. 예. 가끔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대포 한 잔을 하면은 저도 이제 집에 서귀포니까 대포 마시는 시대를 그냥 대포니까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죠. 그림이 이게. 그려지는데요. 예, 아무튼 서귀포를 넘어가야 하는데 네. 이게 또 11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유일한 수단은 택시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이 대중교통 개편은 과연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있는가? 서울 생각하면은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지하철이나 뭐 버스 시간을 늘리잖아요. 아, 그렇죠. 탄력적으로 예. 늘리죠. 예. 네. 그러니까 대중을 위해서라면은 대중교통이 좀 더 그렇죠. 많은 시간 운영한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의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려면 이게 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지금 제가 가려는 곳이고요. 그 출퇴근 시간이나 통학 시간 때는 좀 그래도 배차 간격이 좀 그나마 촘촘해서 좋은데 이게 개편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낮 시간대는 또 배차 간격이 굉장히 또 길어졌어요. 또 그러다 516도로를 타고 이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아라동에서 제주시청까지 뻗은 중앙차로를 중앙차로제. 예. 가장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개편 중에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차로제 네. 그리고 가로변 차로제 아니겠습니까? 그 출퇴근 때 거기 막히는 부분들에 네. 대한 불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을 모델로 한 네. 건데 맞습니다. 서울은 도로폭이 워낙 넓으니까 가운데 하나 이렇게 중앙차로가 있어도 내어줘도? 예, 큰 불편이 없는데 제주도는 그 좁은 상태에서 또 한 차로를 아예 이용 못하게 되니까 운전자분들의 불편이 큰 건 사실 같습니다. 지금 또 2단계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공항에서 맞아요. 네. 혜태동산까지. 가로변 차로제도 네, 이제 네. 점점 네. 중앙차로제로 네, 바꾼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불만이나 이런 소리들을 잘 귀담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 새롭게 생긴 것으로 관광지 순환버스 사실 그 관광지 순환버스도 지금 생겼잖아요. 개편하면서 그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를 바로 이용하는 그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렌트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10% 되시는 분들도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 교통약자가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약자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교통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잠깐 그렇죠. 어디 예, 다치거나 예. 뭐 이렇게 하면 워낙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인의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그 버스에서 그 쭉 발판이 나오는 네. 보셨어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봤어요. 네, 네, 보긴 저상버스라고 저상. 하는데 예. 이 저상버스 보유율이 제주도가 지금 9%밖에 되지를 이게 않고 있어요.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그렇죠. 아. 확대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대요? 네. 원래는 세대인데 세 대인데 네. 두 대는 고장 나 있고 아. 버스 대수도 문제지만 그 버스가 이제 정류소에 정착을 해서 실제 이제 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인 그런 접근성 자체가 들어온 입구가 뒤로 나 있다라고 하면 앞에는 이 정도 한 휠체어 하나 정도 지나갈 만한 이제 입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 혼자를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혼자 이용할 수 없고 전동 휠체어도 마찬가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 장애인분들은 많은 시간들이 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닿지도 않아. 안에서는 승객들은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출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절망하게 되고 이런 거죠. 정말 이동약자가 편안한 도시 그리고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정책인 걸로 또 이제 시민분들 그리고 그 관료들도 좀 그런 식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용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맞춤형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넣을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교통 개편이 어찌됐건 여러 가지 역풍도 있지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더 걱정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준공영제로 가면서 손실금도 보전해줘야 되고 맞아요. 매년 네. 막대한 예산, 시설 설치비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초기는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도 매년 거의 뭐 800억 800억에서 든다는 얘기가 1000억까지 있는데 얘기되더라고요. 네. 이런 돈 문제 정말 현실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대체? 준공영제라는 이 애매한 시스템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이 800억, 1000억에 대한 그 예산 투입이 자칫 이게 일부 업자들에 대한 퍼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여지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다른 편으로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점에서 2개월 전 고은영 씨로 돌아갑니다. 후보님으로. 네. 당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완전 공영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주장을 네. 하신 건가요? 맨 처음에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버스 준공영제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노선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해서 급격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모델이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구라든지 다양한 도시에 적용되고 제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완전 공영제. 맞아요. 완전 공영제라고 하면 그 이동권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도에서 책임지고 전면적으로 공공 서비스화 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저희는 또 무상 버스까지 좀 공약을 했었었죠. 사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로 공급을 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의 네. 임원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교통 유발 분담금을 내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은 이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예. 제 공약이 이렇게 바로 됐습니다. 이겁니다. 보좌관 아니셨어요? 정책 부자가 될까요, 제가? 다음 보이지 선거 때 않는 함께 곳에서 해주시죠. 밀어드렸던 거 아닌가요? 제가 괜히 남매 하니까 맞아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네. 70세 이상 네. 국가유공자. 예전에는 공영버스에만 한정돼서 혜택을 줬는데 네. 이제는 그 범위가 많이 네, 늘어났습니다. 네, 맞죠.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혜택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갖춰야 할 예. 약간의 사회적 안정망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800억, 10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손잡고 버스 타서 영화도 보러 가시고 막 이러시면 노후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를 쓰더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그 버스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는 못 빼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워낙 막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트램이나 예. 모노레일을 어떠냐 하고 지금 각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으로 알고 있는 이 버스가 오늘 또 유래를 또 설명할게요. 설민석 나오나요 또? 네. 참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라 했는데 이게 또 18세기 프랑스입니다. 예. 무쇼 옴네스라는 사람이 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내가 말이 있고 마차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마차에 뚜껑을 씌우고 말이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길에 레일을 깝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 교통수단을 바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 나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옴니버스. 옴니버스입니다. 그게 바로 옴니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옴니가 떼져가지고 이제 버스만 남아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버스와 그 우리가 이제 궤도를 사용하는 트램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은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중앙차로에 일정 부분에 레일만 깔아준다면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데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도시든 현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현안들의 중심이 이렇게 트램이라든지 새로운 뭐 지하철 노선을 깐다든지 하는 신규 대중교통 도입에 대한 그 지역적인 이슈에 좀 머물러 있거든요. 저는 전기 자전거를 도입해서 좀 공공 자전거 이걸 대중교통의 하나의 좀 선택지를 늘리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제주에서 지금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 때문에 전기 자동차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좀 전기 오토바이까지 좀 확대가 됐는데 실상 전기 자전거 보급 그리고 그걸 이제 공영화시키는 형태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시내랑 막 다 연결을 했지만 결국엔 있다가 끊어지고 지금 제주도는 그렇게 이미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공간이 되어버렸고 개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앙차로제나 우선차로제를 이용하면 트램이 1km당 약 200억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경정철에 비해서는 예산이 이제 소요 예산이 낮긴 하지만 1km당 200억 원이 들어야 되는 어쨌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고 아까 뭐 속도 아닌 흐름이라고 했지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대중교통 어쨌든 최근에 800여 대가 800여 대죠. 예, 늘어났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손질을 해서 어떤 내용과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이게 조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우영팟의 시그니처 오늘의 송키. 오늘의 송키는 저 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생선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뭐 채소라든가 여러 반찬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먹는 게 바로 밥 아니겠습니까?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 제주도민들에게 대중교통이 좀 밥과 같은 맛있는 밥과 같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든 맛있게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쌀을 좀 수확해 왔습니다.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그냥 호박도 아니고. 네, 애호박이 알러지가 가장 적은 채소라고 해요. 알러지. 네. 사실 대중교통은 수송 정책으로 시작됐지만 어떤 도시 계획의 정책이기도 하고 또 대기질을 개선하는 환경 정책이기도 하고 에너지 정책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권 정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하나의 다양한 우리의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공 정책, 사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이 담긴 이런 제주의 대중교통을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애호박을 꼽아봤습니다. 애호박. 좋습니다. 예. 저는 요즘 그 폭염의 그 여름 가뭄의 농산물들이 초비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영팟에 저는 송키를 심지 않고 시원하게 물을 주겠습니다. 네. 색다르게 점점 나오네요. 우영팟에 씨를 심고 채소를 키우기까지는 정말 이 물이 적정하게 필요한데 우리들이 삶을 잘 가꾸어 나가는데 대중교통이 그렇게 꼭 필요한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 그 한 주 걸으셔가지고 혹시 뭐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점점 더 세련된 모습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고요. 또 그 버스에 타서 설레는 곳으로 가던 그런 예쁜 추억들이 다들 있습니다. 거기에 편리함만 더해주신다면 미래 우리 아이들은 더 멋진 추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영팟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팟.
거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 띠띠